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성규입니다. 저는 앞에서 발제자분과 또 토론자에 계신 교수님이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현장에서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내용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는 병원계는 기대와 희망보다는 규제 중심의 제도가 쏟아져 나올 것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구진과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세부 정책과의 연계성이나 파급 효과는 당장 구체적인 예측이 어렵습니다. 보장성 강화와 지속성 가능, 의료 질 향상을 통해서 국민 건강 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적정한 의료 인력 공급과 올바른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 또 적정 수가 등의 선결 조건 없이는 가능치 않을 것이라 봅니다. 먼저 올바른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각 의료 기관별 기능과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하고도 실질적인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각 의료 기관별 역할에 맞는 질 평가 항목을 개발해서 각 기관별 역할 수행을 잘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예를 보자면 1차에서 경증, 급성기 외래 환자나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및 검진 등에 주력하고 2차는 급성기와 아급성기, 만성기 병원과 전문병원, 지역 거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나 중환자 및 입원 환자, 수술 및 시술 또는 진단 기능 이러한 것에 주력하고 3차 상급병원은 중증 환자와 희귀 난치병 환자 진료,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이는 의료 인력 및 장비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각 기관별 역할 및 기능이 불분명하고 서로 경쟁 구도화에서 규제와 제재를 통해서 관리하려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차라리 시행하지 않는만 못하게 될 거라 봅니다. 각 의료기관들의 존립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 자명합니다. 두 번째로 적정 의료 인력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및 미래에 추진되는 정책들 중에서 중요한 많은 사항들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의료 인력을 의사, 간호사, 약사 모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활동 간호사 OECD 평균 절반이 못 미치는 간호 인력으로 당장의 의료기관들의 간호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등의 정책 실현은커녕 기존 병동 유지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기능 등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상황은 훨씬 심각해서 지방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마치 의료 사각지역, 의료 취약지처럼 의료 기반이 무너져가고 있는 의료 양극화가 발생하고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사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인력으로 과거 우리나라 개발 시대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 의사의 자존심 하나만으로 최장 근로시간과 함께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OECD 평균의 3.7배 이상의 진료량 생산성을 자랑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을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종 규제, 의료법 신설과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감염 관리, 온갖 절차 이행 및 의무 기록 및 서류 작성 등으로 진료량의 생산성은 점점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과거 하루에 40-50개 초음파나 40-50개 내시경 시술을 했던 의사들은 현재 근골격계 이상 및 직업병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출되는 의사들은 그렇지만 하루에 10여 개의 케이스 경우에도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예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껏 의사나 간호사 등이 행했던 과거의 공을 내세우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계에 부딪히고 한계를 넘어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이 시점에서 상황입니다. 아무리 정책의 뜻과 방향이 좋다 한들 실현 가능하겠냐는 의문도 듭니다. 적정한 의료 인력, 특히 미래 지향적 추계를 근거로 한 적정 의료 인력이야말로 정책의 방향을 맞춰갈 수 있고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데서 협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펼쳐지기 위해서 적정한 의료 인력 배출이 필요유리하자만 하겠습니다. 셋째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의 방향에도 큰 틀에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으라 봅니다.
비정상적인 저수가를 해결하지 않고 이 또한 매우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및 질 향상 등에 의한 의료 인력 증가 등만으로도 큰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향후 비용의 효율적 활용과 증가폭의 최대한 억제 수단을 위한 정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억제만이 답이 아니며 비용 증가를 받아들이고 국고 지원 증대 및 국민건강보험의 파이를 키우는 등의 재정 확보에 큰 공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시된 기본 계획은 가치 중심 지불 제도를 폄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크게 우려되는 것은 의료 질에 대한 내용과 기준이 정부 주도로 만들어져 의료 공급자와 환자에게 규제와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 질의 수준과 내용이 각종 정부 평가나 지표의 충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의 양상을 보더라도 각종 정부 평가 항목과 주요 과제가 포함되어 마치 정책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의료 질이란 개념은 질환에 따라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의료인의 설명 방식이나 술기에 따라서 환자 개인의 가치관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무한정 확대가 바람직한 영역은 아닙니다. 의료 질의 중요성은 병원계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선택권 제약과 의료기관의 손해를 감수하는 강요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자의 정책 제안의 방향과 큰 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갖고 있지만 강론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여러 고려할 점과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 실행이 정책 오류를 줄이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건의료 발전 계획의 거시적 수립과 세부 정책 마련에 있어 급속하고 예측 불가능한 제도보다는 국민과 또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서 적용과 수용이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루빨리 적정 의료 인력 공급과 올바른 의료 전달 체계 확립, 적정 수가 등이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규